일단 저희 육군통역장교 설명회 오셔가지고 좀 환영합니다. 바로 이전에 공군통역장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앉아 계셔서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약간 뭐 PPT도 PPT지만 좀 나중에 이렇게 좀 인터랙션을 좀 많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할 기회를 많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 좀 이렇게 부업별로 나눠가지고 조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육군통역장교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냥 저희 발표자 소개를 하고 간략하게 육군통역장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왜 육군을 오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Q&A 하면서 그때는 저거 끄고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육군통역장교회 현역 대표단입니다. 그래서 예비역 운영진이 따로 있고 저희는 현역을 이제 맡고 있는데 여기 일단 그 대표단에 3명만 보고 1명은 좀 멀리서 와가지고 좀 막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일단 설명을 하자면 저는 현역 육군통역장교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전입의 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 5월에 이제 전역을 하고 저는 그 뉴욕대에서 경영학 전공을 하고 바로 시험을 6개월 보고 여러분들처럼 김승상한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시설 공부라는 데 있는데 여기는 딴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군사 작전이라기보다는 좀 건설에 대한 그래서 주한미군 관련 건설 사업 통역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27기 전입의 중이랑 동기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제2작전사령부에서 사령관실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사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근무지가 대구고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사령관님 수행해서 행사나 뭐 연합회의 그런 거 통역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서신 번역 같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육군통역장교 현역 대표에서는 저는 부대표 맡고 있고요. 주로 홍보 및 리크루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8기 최광규 중입니다. 저도 이제 김성국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육군통역장교 가게 됐는데 저는 지금 현재 지상작전 사령부라고 용인 처인구에 있는 작전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시는 분은 혹시 모르죠. 1군이랑 3군 사령부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전방 군단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작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 같은 경우도 많고 이제 일은 뭐 확실히 사령관님 통역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의전 같은 경우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그 연습 안에 이제 작전 통역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지상작전 사령부에는 육군 통역장교가 되게 많아가지고 오게 되면은 다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똑같이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29기 서지호라고 합니다. 29기는 참고로 작년 6월에 임관을 했고요. 저는 회장단 소속은 아닌데 오늘 설명회에서 임관한 지 1년 안 된 인원이 와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고 신빙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육군통역장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저희 역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미 좀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육군이 이제 대한민국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큽니다. 지금 국방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큰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시 육군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육군통역장교들이 활약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기회의 창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위급 통역의 기회 역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게 지금 사상장군이 한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중에 한 4명이 지금 육군이고요. 곧 한 명도 아마 현재는 공군인데 육군으로 바뀔 확률이 높고, 그 중에서 이제 3명은 육군 통역장교 많이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리가 많이 열려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방사청이나 그 전입에 중이 근무하는 시설본부 또는 군수사 이런 데서 사업 관련 통역도 많이 기회를 얻고 있고요. 일단 여기 사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왼쪽 위에는 저희 육군 참모총장님이랑 미 육군 참모총장님, 이제 미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 그 저희 통역장교 선배가 수행을 하는 사진이고, 그 오른쪽에는 저희 작전사령관님이 유엔 행사 방문했을 때 제가 수행을 했던 모습이고, 그 왼쪽 아래에는 해외 출장 사진인데, 저거는 그때 당시 육군 참모차장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셨을 때 저희 통역장교 선배가 수행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아래에는 그때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셨고 지금은 미 합참 의장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 당시 육군 참모총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 통역장교 선배들이 통역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2명 다 육군 통역장교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육군 통역장교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통역장교들 실제 업무를 하는 모습인데요. 좌측 상단에는 그 방사청 근무하시던 선배가 워싱턴에서 컨퍼런스 가셔서 이제 통역을 했던 모습이고, 그 오른쪽 위에는 그때 당시 합참 의장님이셨는데 육군 통역장교 선배가 의장님 수행을 해서 그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사진이고, 그 왼쪽 아래는 이제 저희 이작전사에 그 미8군 사령관 방문했을 때 접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합참에 계셨던 선배가 미국에 출장 가셔서 이제 통역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보시다시피 정말 뭐 해외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반적으로 육군이 군사 외교에서 담당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귀빈이 오셨을 때나 했을 때 육군 부대를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JSA에 많이 방문하세요. 대통령들도 많이 방문하시고,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좀 격오지다 보니까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 지금까지 육군 통역장교 왔던 그 선배님 후배님들은 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서 한 명씩 갔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 역시 JSA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육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 국군에서 거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육군 통역장교를 뽑는 숫자는 뭐 타군에 비해서 뭐 현저히 작습니다. 뭐 공군 예를 들면 공군보다는 현저히 작고, 뭐 해군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뭐 좀 비슷한 때가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육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하고 미군 육군 사이에서 굉장히 이벤트들은 많은데 그만큼 통역장교들의 숫자가 좀 그거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어서, 저희 육군 통역장교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약간 군사 외교관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 육군 통역장교를 모셔야 되나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도 중요했고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건데, 그게 바로 육군 통역장교가 근무를 하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그냥 아주 대충 보더라도 수도권에 저희는 보직이 제일 많고, 나머지 뭐 소위 지방에 있는 지역이라도 뭐 대구, 대전, 평택처럼 다 도시에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육군 통역장교가 좀 소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통역 소요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만 저희가 그 포진될 수밖에 없는 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있어서 제가 육군 통역장교의 장점이 이거에 있어서 2개라 생각합니다.
저희 육군 통역장교는 소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소위 때는 뭐 어디에 가서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고, 저희는 시험을 보면 물론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 중위분들도 와서 다시 그 보직 이동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그 막 임관한 친구들도 원하는 자리에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1년째부터도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전 지리적 위치가 좀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임관하자마자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장점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및 도시에 있는 보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 청와대는 약간 육해공 다 경쟁 자리여서 저희 선배분들도 여러 명 여기 가졌어가지고 좀 적었고요. 국방부하고 연합사, 뭐 합참, 유해발굴감식단, 국방시설본부 등등 굉장히 수도권에 주요 보직에 많이 있고,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미군 육군이 여기에 평택 컴프리에 지금 있어서 여기서도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뭐 대전, 그리고 그 외에 좀 그 장소들을 강조를 하자면, 아까 JSA를 무은이가 얘기를 했는데 JSA 같은 경우는 저희 육군밖에 없는 그러한 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외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경험은 어디서도 하지 못하는,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뭐 있을 정도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포인트아웃을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군도 육군이 제일 많고 우리 국군도 육군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만큼 꼭 군사 전략, 작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시설본부 같은 경우도 저는 작전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미군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건설, 뭐 시공사 만나고 뭐 시행사들 만나고 CM 만나고 이런 거를 제가 회의 통역도 하고 뭐 건설 관련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공사판에 가서 직접 가서 그 공사 모자 쓰고 통역하고 이런 약간 기회가 좀 있습니다. 뭐 방위사업청도 그런 식으로 좀 특출난 보직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장소가 정말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출퇴근하고 싶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는 정말 중요한데 또 육군이 그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육군 통역장교로 오면은 또 다른 이제 육군 통역장교들이랑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또 이 일 이외로도 저희는 이제 육군 통역장교 커뮤니티를 잘 구축하면서 서로 이제 잘 알아가고 지내야 또 이제 협조할 일도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번 1년은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군인인지라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인지라 이제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한이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연말에 이제 연말 파티를 하면서 새로 들어온 인원들이랑 이제 나갈 인원들 한번 이제 서로 인사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제 또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얼럼나이 분들도 다 초대를 해서 한 번에 보는 자리를 꼭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옆에 보시는 대로 이제 육해공 풋살리그, 요것도 이제 좀 취미 활동 같은 개념으로, 또 군대 하면은 풋살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스킬을 이제 호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했었는데, 또 그 옆에는 이제 21기 저녁 파티 기작사, 요거는 또 저희가 이제 워낙 각지에 이제 그룹지어서 있다 보니까 연말 파티를 같은 경우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내부 각 작전 사령부나 이제 각 근무지에서도 이렇게 서로 잘 챙겨주면서 그냥 이제 전역하는 인원들도 인사하는 기회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꼭 가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통역장교를 통해서 다음에
통역장교 이제 얼럼나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취직이나 그런 것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는 향후 슬라이드에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육군 이제 로카이어 커리어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전역하신 선배분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나가셔서 가진 경험을 이제 좀 쉐어하고, 또 이제 또 그 일자리 같은 기회가 생기면은 그건도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방어학원 선배와의 만남, 요거는 저희가 다행히 저번 해에도 이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방어학원을 이제 가서 약 4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꼭 현재 보직에 이제 가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공부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경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육군 통역장교로서 어떻게 잘 슬기롭게 다른 군인분들과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자리도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됐던 육군의 장점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그 발표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 아마 지원 모집 요강 같은 거 보시면 알았겠지만, 저희 육군 통역장교들은 학사나 뭐 그런 장교로 인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문사관으로 인간을 하게 되고요. 그 저희 동기가 꼭 통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재정사관, 교수사관, 그리고 뭐 사이버 국방, 국방과학 연구 등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인정받고 엘리트로 불리던 그런 분들이 같이 인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군생활 육군으로 오시게 되면 느끼겠지만, 훈련 수업 때 그렇게 만났던 동기들이 통역 이외에도 많이 끝까지 연락을 하게 되고, 저도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면이 또 육군의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훈련 기간도 타군에 비해 짧습니다. 그렇게 짧고, 또 그 전문사관이라는 과정 자체가 군 내에서 법무사관, 뭐 군의관과 같이 굉장히 엘리트 장교 인간 과정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그런 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기 계신 상급자나 실무자분들이 일단 전문사관 출신들 대하는 게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장점을 느끼실 수 있고, 또 같은 중이라도 그 다른 과정으로 인간한 중이들과 달리 보세요, 거기 실무자분들이. 그래서 확실히 뭔가 막대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좀 많이 존중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군생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미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육군 전문사관이라는 것도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육군 통역장교 27기에 육군 전문사관 28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기가 이제 전문사관에도 생기고 육군 통역장교에도 생기고 이런 느낌인데, 제 예를 들어서 시설본부에 회계 장교분이 한 명 계십니다. CPA 패스해가지고 회계 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오셨는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육군 전문사관이고 이제 뭐 곧 전역을 해서 다시 사회로 나가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이제 또 약간 전문사관이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또 말도 이렇게 옛날 얘기 같이 좀 더 하고 좀 더 친해지고, 넌 몇 기냐, 뭐 난 몇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육군 전문사관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일단 그 전문인을 뽑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그거의 메리트이 확실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다는 이제 얼럼나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저희가 공군보다는 역사가 이제 길지 않아도 각 곳에 이제 사회 곳곳에 이제 뭐 공직, 법조계, 금융 컨설팅, 외국계, 그리고 국내 대기업,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더하자면은 이제 대사관 쪽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육군 통역장교 경험을 많이 살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워낙 또 하이 프레셔고
이제 프레셔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좀 요직에 많이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희가 육군 현역 단톡방과 이제 언론라인과 이제 다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각자 있으신 자리에서 만약에 지원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꼭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뭐 하나솔루션 쪽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스위스 대사관 그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었고 기아자동차 쪽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꾸준히 이제 오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취직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장기 복무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이제 어떻게 취직을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쪽에서도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민근이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를 하자면 민근이가 말한 대로 저희 육군통역장교 같은 경우는 뭐 타군에 비해서 좀 역사가 짧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럼나이 네트워크에서 뭐 얼럼나이의 숫자가 좀 더 소수이고 뭐 그래도 몇백 명 됩니다. 그래도 타군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매 기수마다 뽑는 게 좀 약간 소수 정예식으로 뭐 8명에서 뭐 13명 많이 뽑으면 15명 이런 식이어가지고 확실히 약간 예비역 선배님들의 숫자가 타군에 비해서 없는 건 사실인데 일단 다 그 각자의 분야에서 요직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래도 몇백 명이 되는 그런 타군에 비해서는 좀 더 소수인데 있는 거의 장점은 서로 거의 다 알고 뭐 너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뭐 내 직속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육군통역장교는 그냥 하나로서 제가 실제로 육군통역장교 회를 좀 하다 보니까 선배님께 연락을 드리면 언제든지 정말 반갑게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바로 뭐 안면이 없더라도 몇 안 되는 육군통역장교 중에 한 명이니까 더 이렇게 챙겨주시려 하고 이런 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끝인데요. 저 리코딩 끊고 Q&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녹화되는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예.